내용은 그 바느질 한 다음에 실을 정리하는 망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그 두 개의 망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제가 앞서 소개했던 슬리커의 망치를 더한 것, 하나는 손잡이는 좀 길지만 제가 예전부터 잘 쓰고 있던 망치입니다. 사실 이 금속 헤드의 망치는 제가 총 3개가 있거든요. 이것도 하나 있는데 황동으로 된 거. 정말 좋은 망치고 멋지지만 제 작업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 이건 나중에 잘 쟁여놨다가 뭐 이벤트로 풀던지 해봐야겠습니다. 뭐 일단 이거는 논외로 하고, 사실 뭐 급할 때 뭐 망치가 눈에 잘 안 보인다 싶으면 이거 롤러로도 망치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참 무식한 짓인데 롤러로도 망치질이 은근히 잘 돼요. 물론 이쪽 롤러 면으로 하진 않고 이쪽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은근히 손에 잡히는 거의 모든 걸로 망치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일단 그 바느질을 한 다음에 정리할 때 쓰이는 망치는 요컨대 저희가 바느질을 하게 되면 그 실이 그 목타 타공되어 있는 곳에서 약간 좀 튀어나와서 올라와 있거든요. 그리고 사선 모양 똑바로 나오지 않고, 그래서 이제 항상 바느질을 끝내면 망치질을 하게 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깔끔한 작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작업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죠. 일단 망치의 표면이 되게 중요한데,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의 망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타격 부의 형태는 같지만 하나는 지금 왼손에 제가 들고 흔들고 있는 거 약간 좀 반짝반짝 빛이 나고, 하나는 좀 지저분하죠. 사실 뭐 둘의 그 효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망치는 형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망치의 그 효과의 차이는 없지만 깔끔한 망치가 장점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치질을 하다 보면 린넨사를 쓰신다거나 나일론 실을 쓰실 때 좀 더 편하게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뭐 밀랍을 칠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밀랍이 여기 망치에 묻거든요. 망치로 이제 치다 보니까. 그럴 때 깔끔한 망치는 잘 닦여 나가지만 지저분한 망치는 잘 닦이지 않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잘 닦이던지 안 닦이던지 뭐 청소 성능밖에 차이가 없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, 중요한 건 우리가 바느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면서 이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뭐 실의 색이 옮긴다던가 아니면 가죽의 색이 왁스를 통해서 옮긴다던가 해서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두고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약간 좀 손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관리 도구는 3M에서 나온 슈퍼파인이거든요. 저는 항상 이걸로 도구를 관리하는 편인데, 여기에 그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시고 이렇게 갈아주시면 면이 아까보다 조금 더 정리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정리를 해서 거울처럼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.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 망치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앞서 말했듯이 망치질을 할 때 우리 특히 이제 타공을 위한 망치가 아니고 정리를 위한 망치질은 기본적으로 손목을 좀 더 손목의 스냅을 이용한다던가 손의 전체의 움직임을 좀 자유롭고 정교하게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망치가 긴 걸 끝을 잡고 하는 것보단 짧게 잡고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. 아마 조만간에 어떤 그 한 제작자분께서 관련해서 만든다고 하시니까 아마 이런 형태의 망치를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참고로 바느질을 하고 망치질을 할 때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은 바느질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느질을 한 부분에 면을 대고 이렇게 치셔도 되고, 그 반대 부분에 면을 치셔도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세게 쳐서 가죽의 형태가 변형이 되는 정도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게 잡고 정교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. 망치질을 할 때도 강한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적은 힘으로 여러 번 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강한 힘으로 세게 한두 번 치시는 것보다 적은 힘으로 나눠서 여러 번, 네,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. 그리고 뒤집어서 또 치셔도 되고요. 사실 이거 할 때도 보면 사람이 힘을 컨트롤할 때는 한 가지 손은 한 가지 동작만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. 요컨대 오른손으로 망치질만 하고 왼손으로 대상물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.
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낄 때도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시계줄 만들던 부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시접을 해서 안쪽으로 가죽을 꺾어 놨을 때는 이 바깥쪽에서 롤러 작업을 해준다던가 하시면 가죽의 형태가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접힌 쪽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특히 지갑을 제작하실 때 시접을 하고 망치질을 할 때는 겉면보다는 안쪽에서 해주시는 게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는 겉쪽은 좀 더 깔끔한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걸 좀 더 커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 중에 하나는 망치질을 할 때 뭐 종이라던가 천을 대고 망치질을 하셔도 돼요. 네,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망치질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건 꼭 망치질뿐만 아니라 우리 장시선 크리징 라인을 그릴 때도 똑같은데 바닥이 정말 깔끔해야 됩니다. 바닥의 소재는 뭐 가죽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대리석 저처럼 대리석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종이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걸 쓸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상처가 없어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가 망치질을 한다는 건 타격을 하기 때문에 힘이 전달되잖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바닥 쪽에 상처가 바닥에 이 대상물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 이제 가죽에 그 상처가 그대로 찍힐 수가 있는 거죠. 우리가 불박 각인을 할 때 압력과 열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압력이 가해져서 바닥에 있는 상처가 가죽에 찍힐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망치도 깨끗해야 되고 바닥도 깨끗해야 되고 강한 힘보다는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긴 망치보다 짧은 망치를 이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오늘은 뭐 짧게 이 정도만 말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컨텐츠는 이제 그 바느질 할 때 망치를 뚫는 거 타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. 목타를 이용해서 타공하는 방법, 뭐 펀치를 이용해서 타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. 아마 다음 컨텐츠는 약간 분량이 좀 길어지거나 혹은 그것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바느질을 하시거나 뭐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그 부분을 깨끗이 청결하게 청소를 해주고 하시면 돼요. 저는 지금 몇 년째 이 걸레를 쓰고 있는데 일부러 쓰고 있는 겁니다. 지저분하지만 항상 닦아서 쓰기 때문에 뭔가 좀 애착도 좀 더 가고요. 네,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컨텐츠도 역시 망치질에 대한 이야기.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 흔히들 제작하는 방식은 워낙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유튜브나 구글에서 뭐 메이킹으로 검색하셔도 충분히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론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적이고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그냥 거의 제가 주기적으로 아마 한 못해도 2, 3일에 한 번씩은 짧게 올릴 거니까 쭉 참고하시면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법 많은 데이터가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달까지는 약간 테스트 촬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아직까지 영상 편집을 전혀 안 하고 있지만 영상도 좀 편집도 해보고 뭐 촬영 각도를 좀 다분화한다던가 세분화한다던가 그런 것들도 좀 써볼 테니까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